추석 연휴를 보내고 주식시장의 불안한 흐름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코스닥 시장은 오늘 3% 넘게 지수가 하락하면서 그 낙폭이 제법 깊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흐름을 보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신용융자가 좀 뇌관을 건드려진 게 아닌가, 신용융자의 뇌관이 건드려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냐? 지수가 10% 이상 하락했기 때문이죠. 이건 코스닥뿐만 아니고 코스피에도 똑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증시 토크 중요한 이야기를 담았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6거래일이 아니죠. 4거래일에 6일을 총 이틀 더해서 6일을 쉬고 왔더니 주식시장이 추풍 낙엽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지난 8월 이후 조정장을 거치면서 추세가 훼손되어 있던 상태예요. 지금 화면상의 차트는 코스닥 지수인데 그야말로 이제 삼봉형 패턴, 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9월 조정을 거치면서 그 헤드앤숄더가 확정이 되었죠. 자, 이렇게 추세가 무너진 상황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그나마 조금 좋은 소식이 있으면 반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쁜 소식만 가득했습니다. 뭐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9월 수출이 그 감소폭이 줄어들었다라는 점도 있었지만 그것을 모두 싸그리 덮을 만큼 안 좋은 이슈들이 연이어집니다. 자, 미국의 10년 장기 국채 금리가 16년 내 최고치, 2007년 이후 최고치 수준에 올라왔죠. 여기에 연휴 기간 중에 9월 말에 이제 미국의 셧다운이 일단 봉합이 됐어요.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안 될 거야, 합의가 됐어 했는데, 이게 웃겼던 게, 매커시 하원 의장, 공화당 소속이죠. 해임이 결정이 됩니다. 자, 하필이면 셧다운 유예 기간이 45일인데, 매커시 하원 의장이 해임되면 이거 뭐야? 또다시 한 달 반 뒤에는 셧다운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죠. 여기에 홍콩 증시가 연휴 기간에 급락합니다. 헝다 이슈가 또다시 불거지기도 했는데 홍콩 증시 같은 경우 한국 증시랑 커플링이 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거 좀 부담 요인이 아닐 수 없죠. 여기에 일본 증시도 급락하고 그 결과 우리나라 증시 제법 깊은 낙폭이 나오게 됩니다. 추세가 무너진 상황에서 악재까지 연이어지니 시장이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재밌던 현상, 재밌다고 하긴 좀 그러네요. 조금 눈에 들어온 현상 중에 하나는 비자발적인 매도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9월까지, 8월, 9월 조정장을 거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조정이려니 이런 분위기였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매도, 즉 신용융자라든가 주식 관련한 담보대출이라든가 등등 소위 이제 빚부 자금의 마진콜, 강제 청산이 관찰되게 됩니다.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8월, 9월 조정장, 그런 대로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이 길고 깊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융자가 오히려 한 2천억 원 가까이 증가했던 상황이었어요. 여기에 제가 지난달 증시토크에서 자주 언급드렸던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 요 비율이 수시로 40%를 넘어갔었죠. 40%선은 제가 위험하게 보는, 요거 넘어가면 한번 외풍이 닥치면 이거 크게 흔들릴 수 있는데, 강제 청산이 쏟아질 수 있는데, 강제 청산이 쏟아지면 이걸 받칠 수 있는 힘이 약한데 하는 레벨이 40%입니다. 지난달에 그러한 현상이
연속으로 나타났었는데 결국 신용융자 마진콜이 오늘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그렇게 가진 말아야 될 텐데 주가 지수가 한 10% 이상 하락하게 되면요. 예, 이때부터 신용융자 마진콜이 등장하면서 무자비한 작년 같은 경우도 예, 가을 하락장, 여름 하락장에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빨리 외풍이 봉합이 되면 뭐 저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외풍, 대외적인 악재가 봉합이 되지 않으면 자칫 신용융자 그 자체로 인해서 강제 청산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또다시 가격이 하락하면서 또 다른 빚투 자금들의 강제 청산이 쏟아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생각해보면, 예, 제가 증시 토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던 것 중에 좀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하면서 자산 배분 전략상 안전자산 비중을 조금 채워둘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예,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죠. 그러면서 9월 26일자, 제가 어떻게 보면 지난달 마지막 증시 토크, 유튜브 증시 토크였죠. 9월 27일자 칼럼은 나왔어요. 예. 9월 27일자 칼럼은, 예, 저희 카페에 올렸습니다만, 이게 커뮤니티에 올리다 보니까, 유튜브 커뮤니티에 링크를 올리다 보니까 못 보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한번 봐주세요. 저희 네이버 카페 주소 머리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월 26일자 증시 토크에서 증시 바닥이 언제 올까요? 예, 이 점에 대해서 달러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시장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가 좀 안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의 경우에는 이금융권의 예적금 금리를 관찰을 계속 하시라라는 점을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시장 금리 달러원 환율 예,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야, 이거 증시 망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증시 조정은요, 1년에 한두 번씩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 주기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 여름까지 우리나라 증시, 예, 여름까지 예, 순탄하게 달려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조정이 찾아왔다고 해서 예, 불편은 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한두 번씩 겪는 현상이야라고 조금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예, 오히려 두려움을 좀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찾아온다. 이번 가을 조정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조정이 조금 깊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조정이 깊어지면 어떡해? 큰일 나네. 예? 아니에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대신 소수의 투자자들에게는만 기회가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하락하면 기회인 건 알아. 저기 기회의 신. 그리스의 기회의 신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앞머리밖에 없다고 하죠. 뒷머리는 없고. 뻔히 오는 거, 제가 기회라는 거 알아. 하지만 나 무서워. 숨어 있어. 결국 기회의 신을 잡지 못해요. 이게 일반적인 조정장 이후의 투자자들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야기 드린 게 자산 배분 전략. 이걸 통해서 안전자산 조금이라도 확보해 두시라. 이게 없으면 포트폴리오 스무싱 전략. 예, 하락이 오면 포트폴리오 비중을 다시 맞추겠다. 나 크게 걱정 안 해. 예, 그러한 전략. 그리고 이런 것도 없다. 나 이런 거 다 없는데. 그러면 오히려 조정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판을 새로 짜시라. 그 기회로 삼으시라.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다음에 찾아오는 주식시장 조정 후에 상승 때는 오히려 큰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생존해야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생존하셔야 돼요.
생존하지 않으면 저 기회는 그냥 기회였었네? 하고 끝날 뿐이죠. 그런데 생존한 투자자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비율은 늘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생존. 적어도 비투로 인한 강제적인 증시 퇴출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흥분하셨어요. 비투가 너무 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증시 토크를 오랫동안 보호하고 오신 분들은 합리적인 전략과 그리고 생존을 위한 마음의 준비, 심리적 태세,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투자를 하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이 고비 오히려 이겨내고 가을이 지나고 나면 이용 씨의 10월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나면 뭔가 좋은 일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10월 말만 되면 수십 년 동안 자주 듣게 되는 노래 10월의 마지막 밤을 아직 멀었는데 한번 생각나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이 또한 곧 지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